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평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중구 위원장님과 김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평택산업진흥원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산업진흥원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예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혜경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이주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재원 일자리지원센터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하반기 평택산업진흥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기구 및 직원 현황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3팀 1센터 체계로 운영 중이며 경영지원팀, 전략산업팀, 기업지원팀, 일자리지원센터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며 평택시 기업투자과 파견 공무원 1명과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18명, 계약직 2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3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쪽부터 4쪽은 일반 현황입니다. 22년 2월에 설립되어 올해 설립 5년 차를 맞은 평택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 지원과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제조, 창업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 기업 성장 전반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AI 반도체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6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기업 육성과 산업 고도화를 통한 평택 성장 기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성과 중심 혁신 책임 경영, 전략 산업 생태계 강화, 지역 특화 중소 벤처 성장 지원, 수요자 중심 취창업 활성화 이상 4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전략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조 전략 산업 분야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 사업입니다. 관내 반도체 환경 기술 및 유틸러티 분야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가스 관련 제품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환경 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테스트베드 공감 및 시설 활용 협약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별 제품 기술 검증과 기술 포럼 운영을 거쳐 11월에는 최종 성과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단 추진 운영입니다. 평택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 자문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0만 원이고 19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신규 반도체 실증 시설 기반 구축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반도체 공정 및 장비 분야 실무 인력 60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생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AI 수요 기반 실증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3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데이터 진단과 AI 모델 개발 그리고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에 수요 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업별 전문가 매칭을 통해 AI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제조 AI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제조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제조 현장 중심의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으며 현재 제조 AI 이해, 데이터 분석 등 단계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성과를 분석해서 지역 제조기업에 필요한 AI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쪽 패스 2026 행사입니다. 시민들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이고 AI 대중화와 평택형 AI 도시 브랜드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사 대행사 선정과 세부 운영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강연, 시민 체험존, 기업 전시, 홍보 부스 등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에 평택 아트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AI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고 기업 협의체 운영, 전문가 자문, 미래자동차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업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자동차 산업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쪽 평택시 산업 동향 조사입니다. 지역 산업과 고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 원이고 반기별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곧 BSI 조사와 월별 산업 고용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BSI 조사와 산업 통계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중동 전쟁 영향 분석을 통해 수출 기업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 지원 분야 계획입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짧게 늘려다가 그래도 의원님 새로 오셔가지고 좀 다 넣었는데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과 응용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1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이외해 장비 활용과 시험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9개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특허 출원 그리고 해외 출원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해 2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평택시 우수 제품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평택시 우수 기업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기업을 공식 인증하여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10만 원이고 우수 기업 5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1쪽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고 국내 공동관 20개사와 해외 개별관 5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이고 16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아마존과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이고 5개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입주공간 10개 그리고 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 남부권 창업 거점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그리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투자 유치 설명의 개최입니다. 반도체, 미래 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8쪽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중동 위기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기업의 해외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500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수출 환변동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율 변동 그리고 수출 대금 미회수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00이고 40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전환되어 평택산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100만 원으로 도비 1억 1,900만 원과 7억 1,2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하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두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진흥원장님, 최예옥 경영지원팀장님, 이혜경 전략산업팀장님, 이주환 기업지원팀장님, 이재원 일자리 TF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두성 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를 좀 보면서 좀 많이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 금액으로 이게 사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일은 많이 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작은 거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게 전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페이지에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 사업이라고 제가 아까도 여쭈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여쭙기 전에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 사업은 그동안은 시에서 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저희가 대부분 추진했거든요. 네.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공모 사업도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거가 어떤 업종별, 산업별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같이 들어와야지 평택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그동안 계속 찾다가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생산기술연구원과, 그러니까 네? 생산기술연구원.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평택에 있는 기업들의 수준은 거의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연구기관이 있고, 그리고 평택산업진흥원, 그리고 거기에는 그 SK에서 인증을 그 환경가스 담당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 등이 거기에 컨소시엄을 해서 평택대학교에 가보면은 이게 크진 않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 베드 안에 많은 부품 기업들이 만든 공정가스를 절감하겠다는 부품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만든 부품을 여기에 갖고 들어와서 실제로 가스를 여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 기업이 만든 부품이 어느 정도 가스를 절감하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SK나 삼성에서 원하는 수치인 거죠. 그래서 그 수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그쪽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이 설비도 많이 들고 또 그다음에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도 필요하고 한데 제가 이제 여쭙는 게 1억 원이 했어요. 1억 원. 예. 1억 원으로 이 5개사를 선정해 가지고 기술 검증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이게 과연 1을 5개로 나누면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예. 그거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실제로 요 사업 전체 사업비 한 10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공정가스 테스트 베드를 만든다면은 테스트 베드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여기저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장비값 전체는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시에서 1억을 넣고 그리고 민간 기업이 매칭을 해서 한 4억 자, 정도가 예. 되고 나머지는 생기원에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데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 지금 이제 과학기술부 국책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생기원 매칭이었다가. 근데 어찌됐건 그쪽에서 5억 정도를 내서 전체 10억이 돼가지고 되는데 실제로는 위원님 보신 대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엄청나게 기술이 크고 팹 같은 걸 보면 보통 몇 천억 단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천억 단위의 팹을 만들어야지 테스트 베드도 가능한데 이거 10억짜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팹 전체에서 요만큼의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겁니다. 요만큼의 테스트 베드 만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가 8개 공정이 있죠. 전처리 공정부터 후처리 공정까지.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공정가스가 나오는 파트, 그 파트에 대해서만 그 파트가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만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보기에 요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고요. 그 1차적으로 충분하고 지금 생기원하고는 내년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가스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를 만들어 보는 그 장비가 많은데 내년 이후부터는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하자.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주신 이 업무 계획서를 보면은 저기 이제 날짜를 보시면요. 26년 3월 18일 날 5개 회사가 이제 참여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6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기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날짜가 안 맞는 게 이 테스트 베드가 이제 뭐 필요한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 연구소 안에 좀 뭐 만들어 놓은 시설이잖아요. 예, 테스트 베드는 26년 7월이에요. 그러면 그걸 먼저 해놓고서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시기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거가 뭐 장비가 들어오고 테스트를 하고 그렇죠. 결과를 내고 근데 저희가 그 생기원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요 장소가 평택에 이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금 위치해 있는 데가 평택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예, 예. 평택대학교 안에 저 끝에 이거를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거기서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장비가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림돌이 없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장비도 지금 거의 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사업 사무실도 가깝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심지어는 저희 사무실의 빈 공간 하나를 지금 요 공정거수 절감을 위한 그 생산기술연구원 사무국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 직원은 여기만 좀 환경이 열악하니까 저희 쪽 바로 걸어서 금방이니까 저희 쪽에 와서도 있기도 하고 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정도 제 생각에는 이거 연말에 만들어지면은요 네. 와서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 예, 문서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한계가 있고요. 또 여기 저기 10쪽을 보면은 AI 수요 기반 실증 사업이란 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이것도 저 총 1억 원 중에 3개 기업이에요. 왜 자꾸만 이렇게 쪼개서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계속 어저께도 이걸 굉장히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예. 왜 굳이 이걸 쪼개가지고 꼭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참 아까 맨 처음에 소드에 말씀 주신 대로 아주 훌륭한 기업을 한꺼번에 잘 지원을 해서 확 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 어려운 기업을 여러 개 지원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정말 의원님들마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시고 정책 결정하시는 분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 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다 저희들은 경험해보고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요 사업은 요 정도면 나름 효과는 있겠다.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그래서 한 건데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실제로 AI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몇 천억 다 생각합니다. 뭐 GPU 하나가 5천만 원 하고 하니까 야 이거를 뭐 3천만 원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건 다 GPU는 있고 그런 걸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GPU를 쓰는 거고요. 실제로 예를 하나 들면은 이 중에 3개 기업 중에 하나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은 그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고체 전해질 지금 고체 전해질이 가장 이슈입니다. 이 전장 부품에 전기 자동차 부품에서는 이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고체 전해질은 아직도 산업 표준이 없어요. 다들 다릅니다. 내 거가 제일 맞다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뭐 직원 한 10명 정도인데 막 40억씩 투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싶냐면은 자기네가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다양한 소재를 집어넣어서 고체 전해질을 만들어요. 그런 것을 계속 소재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다른 데서 썼던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AI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제 이 사업은 가장 이상적인 거. 근데 실제로 3천만 원밖에 안 드는 게 물론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회사가. 인건비도 일단 자기 인력이 들어와서 계속 하니까 보통은 인건비도 막 넣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예산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 놓고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아니 작년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받을 예산은 한계가 있고 신규 예산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그것도 이제 유니스타고 해요. 요거는 그러게요. 그것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 있는 기업은 다 국내 최고예요. 예. 어떤 기업은 글로벌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학교하고 이렇게 뭘 하면은 잘 안 들어옵니다. 사업 자체가. 내가 여기 학교도 훌륭하지만 평택에 있는 학교도 그래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유니스트는 뭐 카이스트가 최고인데 저희가 작년 중반쯤에 유니스트 직접 갔었어요. 가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유니스트는 저희는 처음에 유니스트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유니스트는 오히려 기업이 없어요. 울산에는 큰 기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평택에는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이 특히 수요 기업은 많아요. 공급 기업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니스트 교수가 먼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 주 내일 모레는 거기 사업 단장들 교수들이랑 와서 이거에 대한 중간 보고회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수요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고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뭐 나름 조금의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에는 괜찮다.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원래가 이 인프라 구축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 이게 사실 이제 저보다도 뭐 훨씬 뭐 많이 아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평택시 우수 제품 선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8천만 원이나 있네요. 예. 이게 우수 제품 보유한 관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을 갖다가 이제 좀 어떻게 마케팅 차원에서 좀 지원하고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요. 그 선정평가위원회가 이제 사업 선정 다 해가지고 5월달에 이제 외부 평가위원회 하고 사업 추진을 6월에서 11월로 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이 마케팅 비용을 선집행을 하고 그 성과평가위원회에서 11월에 평가를 하고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아니요. 어떤 예상이라는 말씀이? 아니 이게 이제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하고,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5월달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받고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 우수 제품에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붙이든가 아니면 마크를 주든가. 예, 그걸 만드는데 그 마케팅 비용을 선집행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선정받은 회사에서. 선정받은 회사가 저희가 이제 11개사죠. 11개사를 우수 제품을 평가해 가지고 요번에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 됐습니다. 3대1 정도 돼서 그 중에서 괜찮은 제품을 11개를 뽑아 가지고 이 뽑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이거든요. 대상 받은 기업은 뭐 800인가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예산만큼 마케팅 비용을 써라. 그 제품에 대해서. 그거 몇 달 동안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막 연초에 곧바로 시작해서 그래서 좀 빨리 6월부터 예산 그 인증되는 그날부터 곧바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게 11개 기업이면 한 기업 하나에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건, 물론 상격별 차등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1,000만 원, 어떤 거 뭐 300만 원, 400만 원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어떠한 평택 우수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평택에서 주는 어떤 인증 같은 거,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 그 쌀에 붙은 게 뭐죠? 인증 마크. 예, 뭐죠? 그 쌀 우리 슈퍼오닝, 예, 슈퍼오닝 같은 그런 마크를 갖다가 붙여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인증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예. 그래서 요것을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인증 마크를. 그러니까 슈퍼닝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제품은 시에서 좀 인증을 합니다라고 해주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뭐 마케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브로셔도 만들고 해외 전시회도 가고 그럴 수 있도록 금액을 한 1,0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등수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죠. 지원하는. 예. 그러면은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은 11월 달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서 지원금을 상격별로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물건을 팔고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 분들만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잘 만들었네, 이건 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줘야 되고 이거는 좀 잘못 만들었으니까
300만 원을 줘야겠나 하는 그런 기준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평가위원을 되게 설명하고 싶어 하세요. 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5월달에 이미 평가는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차등에서 1등은 1,000만 원, 제일 장려상은 300만 원에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요.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도 그때부터는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로고를 다 드리고 매뉴얼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먼저 자부담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시고 그 11월에 그렇죠. 진행되는 그게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11월에 되는 선정 평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성과 여부,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마케팅 비용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는지 저희가 환수하거나 회수할 비용이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등부터 장려상까지에는 말씀 5월달에 이미 선정이 다 끝나서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의 한도라든지 인증 로고 사용은 그때 다 확정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 목적이 이제 우수 제품 인증을 위하고 이제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뭔가를 뭐 붙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뭐 조달청 우수 제품이나 뭐 KS 인증 같은 뭐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법적 인증은 아니죠. 네, 법정 인증은 아니십니다. 근데 올해 지금 선정되신 이제 대표 몇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벌써 활용하셔가지고 뭐 여성 발명왕 엑스포라든지 그런데 이제 마크를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도 하고 하셔서 꼭 이제 공인된 인증은 좀 부족하겠지만 평택시에서 이제 또 평가를 통해서 또 저희 관내에서 제조되는 제조 제품들이 이렇게 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케팅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증을 받아가지고 넣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좀 평택시 로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평택시 로고가 직접 들어가진 않고요. 아니, 평택이라는 이름, 글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예, 명칭은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평택이라는 평택의 두 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 지금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그 제품이라든가 회사에 뭐 무슨 물건이라든가 어떤 제품을 갖다가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리스트? 예, 지금 저희 리스트는 네,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작년에 선정된 그 11개의 기업이 이게 시청사 로비 1층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지금 저희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지금 9월 달까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매년도 선정된 기업 리스트들을 저희가 올려가지고 저희도 이제 홍보의 일환으로 같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개 업체는 그걸 인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만족도를 느끼고 계신가요? 예, 생각보다 저희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높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럼 그 슈퍼워닝하고는 관계 없는 거네요. 그건 농산물이니까. 예, 슈퍼원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 드리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한해서는 저희가 또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로컬푸드 재단에서 운영하는 평택 팜에도 저희가 이제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인증받은 그 리스트 좀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두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간에 제가 좀 여쭙고 있을게요. 사업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할 때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에는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할 거야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있으시겠지만 기업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라고 의견을
들으시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을 텐데 이걸 병행하고 계신가요? 병행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요. 저희가 그 산업별 협의체가 있거든요. 창업,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랑. 그래서 여기 세 군데에서 주로 이제 의견들 많이 듣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크게 세 군데 정도의 산업군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산업군 자체는 실제로 전략산업은 수소 자동차 반도체 있고 네. 스타트업은 전산업이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산업 군별로 뭘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냥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군이 그 세 개만이란 건 아니고요. 네. 근데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가고 계시는 게 그렇죠. 창업, 반도체, 네. 자동차. 자동차 예, 예, 예. 이렇게 그런 주력으로 그런 생각하고 통로를 계신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이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경기도에 이런 기초지자체 기관이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 기관에서 하는 것들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하고 또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이건 수요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싶은 것들 일몰하고 수요가 좀 많아지는 것들은 좀 더 넣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면 예. 다른 지자체의 산업진흥원들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을 스크린을 해서 우리도 요거를 차용해보자라는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산업군에서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사업화하기로 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요 사업은 진행해보자라는 의사결정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 기구는 이런 걸 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이 사업은 그냥 이 개인 사업 이 사업체의 그냥 의견이야 아니야 사업 전반에 필요해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의사결정 전문 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 의사결정 기구는 뭐 예컨대 어느 기관은 운영위원회 같은 게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구상이 만들어지면은 뭐 마지막에 공식적인 기구는 이제 이사회인데요.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의견이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업체에서 조금 묵직하게 제안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시 집행부와 해당 과와 상의하는 과정에 과가 이것을 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이나 팀장님의 의견이 반영을 세게 해줘야겠다라고 설득이 잘 되면 예산 편성이 돼서 이렇게 사업화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조금 더 클리어하게 고도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게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규모가 사업비가 이렇게 뭐 최고로 많지만 크게 보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보조금을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보조금이라는 건 거의 사업이 정해져서 오는 거고 저희한테. 저희가 좀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은 기업 지원 쪽이 한 8억, 전략산업 쪽이 한 4억 5천 아주 미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기구의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는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사회 앞단에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을 좀 한 번 정도 스크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5명이에요. 한 25% 정도가 결혼이 됐는데 이 언제부터 이렇게 결혼이 유지가 된 건가요? 결혼이 한 몇 월 때부터죠? 네, 1월에 한 명이 퇴사했고요. 저희가 1월에 신규 직원을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2명이 다른 공공기관의 예비 합격자로 추가 합격되어서 결혼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결혼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결혼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혼이 발생된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아, 지금 2급 1명은 저희가 소송 중이라 저희가 따로 별도로 두고 있고요. 지금 2026년 1월부터 4명 결혼이 발생했습니다. 1월에 1명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해서 발생했고요. 3월쯤에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해서 발생했고 4월쯤에 저희가 1월에 뽑은 신규 직원 2명이 다른 공공기관 추가 예비 합격자로 되어서 이직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 채용 4명을 진행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규 직원 4명이 출근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25% 결혼이면 좀 적진 않은 숫자인데 빨리 채용해서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그 예산 현황을 보면 이제 그 평택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이 예산 요구액과 그 전전년도의 그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해서 출연금을 산정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반기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계속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그 수탁 사업비를 빼고는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순세계 잉여금을 계속 남겨놓자라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아직 그 정교하게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사업이 근데 워낙 뭐 계획했던 게 잘 안 됐어요? 아니요, 이게 이 중에서 막상 들여다 보면은 인건비가 제일 커요, 저희가. 인건 아마도 뭐 볼 것도 없이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게 올해만 해도 벌써 새로 뽑은 직원들이에요, 그게 다.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그 예비 합격자에 대해서 나가고 한 직원들이 요즘은 그런 순환이 많아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인건비 쪽에서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직이 좀 안정되려면 이제 업무량도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인원도 어느 정도 좀 확충이 돼서 더 큰 역량의 사업을 하면서 좀 결혼이 발생하더라도 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이 사업은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신규 사업이시거나 아니면 있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최대한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 주십시오. 갑자기 갑자기 질문 주시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그 질문 주신 대로 매년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하고 있지만은 특히 저희 생각에는 그 AI 관련돼서 아까 질문 주신 AI 관련된 사업들 그 이제 제조기업들 AX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좀 이렇게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유니스트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 또 그 공예절감 사업이요. 그 2개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보기에 진흥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롤모델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 사업 이외에도 기업 지원 사업 전반적으로 이게 한 가지 특이한 게 뭐 2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뵀을 때는 이종원 의원님 마찬가지지만 저희 경쟁률이 되게 낮았어요. 뭐 맨날 미달되고 또 재공고 내고 그러다가 지금은 창업사업 같은 경우가 6대1 정도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조지원 사업이라는 게 제품화 사업이 기술 개발하는 건데 한 3대1 정도 경쟁률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씩 늘리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2가지 정도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향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조금 더 소통하고 예, 예. 수시로 또 필요한 것들 말씀 주시고 저희가 또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좀 취합하는 과정들이 좀 있을 거니까요.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지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국,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